안녕하세요, 템베거팀입니다.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기사도 몇 개 가져왔고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사를 한번 보시면 이 노보 노디스크랑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가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호재를 가져왔고, 그 호재가 넘어와서 국내 관련주,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있지만 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트리거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초전도체 종목들도 다 지금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고, 2차전지 관련주들 물론 같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가 상승이 나오면서 같이 올랐으나 예전과 같은 힘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제법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2차 전지에서 나오는 물량, 그 다음에 초전도체에서 나온 물량, 요 물량들이 매수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슈가 필요했는데 요런 이 호재가 나오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매수 대기자들도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특히 메이저 시장을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 물론 수익은 받겠지만 이번에 개인만큼 수익을 보지는 못했다라고 하죠. 그랬기 때문에 또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수급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 외국인이 조금 시장을 이끌어줬죠.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어줬는데 어떤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줄지 이어가 줄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좀 좋은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제약바이오 한 번 더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이슈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 릴리 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블록버스터급 비만 치료제에 대한 호재를 가져왔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은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컨센보다 상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분기 매출액이 83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시장 전망치가 이제 75억 8천만 달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다. 게다가 이제 승인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매출이 더 급증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15% 정도 급등을 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신고가를 만들어냈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이제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출시를 했죠. 그랬는데 이게 비만뿐만이 아니라 뇌졸중이랑 이제 심장마비 같은 위험을 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좀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17% 넘게 급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비만 치료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 당뇨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도 많은데 그 종목들도 더 강하게 또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하단에는 항미약품이나 펩트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좀 높죠. 그 다음이 이제 인벤티지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술 수출 관련해서는 펩트론이 더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인벤티지랩 물론 지금 둘 다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순환적으로 같이 매매를 해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한미약품도 언급이 됐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기사를 한번 보시면 이제 2차 전지에 밀렸던 바이오주가 훈풍이 불었고 한미약품이 13% 급등을 했다. 근데 이 한미약품이 단순히 제약바이오라서 올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좀 보시면은 일단 먼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오는데 이 휴미라 복제약인 이 유플라이마에 대한 이 처방급여 관리 업체에 대한 이 보험 시장이죠. 거기서 선호의약품으로 등재하기 위한 리베이트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판매 기대감이 좀 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요 중요한 거는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 이 한미약품이 왜 올랐냐? 최근 비만 및 당뇨 치료제 듀얼 오고니스트에 대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만 치료제가 핫하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이 한미약품 역시도 강한 상승을 보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으로 이끌어줬다. 한미약품이랑 한미사이언스랑 같이 급등을 했었죠. 자, 그리고 오늘 개별 이슈가 있었던 이 에이프로젠 혈액 무독성 대식세포 면역 항암제 이중 항체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항암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이 이중항체에 대해서 이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상당히 좀 높은 위치를 좀 점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보다도 한 천 몇백 배가 좀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일단은 경쟁에 앞서 있는 게 매그롤리맙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1.87배 그 다음에 6.8배 정도 더 잘 결합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에이프로젠이 개발한 이중 항체를 보시면은 이 암세포인 CEM7 세포의 1879배, 그 다음에 암세포인 NALM6 세포의 962배 더 잘 붙는다. 그래서 이 매그롤리맙보다 1000배 정도 높은 적혈구 암세포 구분력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한 매출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실려졌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슈 한번 보시고, 자, 일단 한미약품 주가를 보면 오늘 14% 정도 급등을 보이게 되면서 이전 고가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흔들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여기 물려있는 본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흔들려 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후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 거래량은 굉장히 좋습니다. 거래량이 줄었다가 지금 이전 상승에 나왔었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힘은 더 좋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여기서 흔들기가 나오는지 1차적으로 봐야 되고, 자, 여기 똑같이 차트 흐름을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일단은 이 고점 돌파 흐름을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여기서 돌파 흐름이 나왔다. 그러니까 즉 여기 이상을 뚫었다는 얘기겠죠. 위로 올라왔었을 때 이제 이 전에 산 사람들 모두가 다 수익인 구간인 겁니다. 모두가 수익이에요. 그러면 한번 올라갔다가, 그럼 일단은 1차적으로 수익 기회 한번 가져가겠죠.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고 또 어떻게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놓치시는 분들이 또 발생을 하더라도 여기서 조정이 나왔을 때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전 고점 상단에서 혹은 이 상승 구간 뭐 절반 구간 정도에서 지켜주고 수렴이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거래량 역시 크게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서 줄었다가 이 바닥 수렴하는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이평선의 수렴이겠죠. 일봉상 수렴이 될 수도 있고 분봉상 수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에서 또 한 번의 2차 수익 실현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그런 시나리오들을 같이 세우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서 힘은 좋다,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오늘 26%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이전과는 큰 차이가 있죠.
이전에 발생했었던 게 한 100만 주, 108만 주 정도가 되는데 오늘은 거의 280만 주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은 훨씬 더 강했다. 게다가 흐름을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줄줄 흐르다가 이제 막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조금 긍정적이게 볼 수가 있는 내용. 그래서 이전 고점인 일단은 4만 6천 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봐야겠죠. 그 정도는 열어두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을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저점 높여져 가고 있고, 이렇게 지금 추세선을 굳이 그어보자면 일단은 어센딩 관점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상단 47,000원까지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6만원대까지도 열어두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 같이 참고하시고, 근데 다만 그 점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비만 치료제로 관련돼서 올랐던 이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라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거는 같이 체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펩트론 있었죠. 펩트론.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이슈,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이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상한가 부근까지도 터치를 했다가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왔었던 모습인데,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 이전 거래량을 또 넘어서는 거래량이 또 발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만원 구간 지지 확인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한 300% 정도 가까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부담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현 추세 그리고 최근 뭐 2차 전지서부터 시작해서 트렌드를 봤을 때 가는 놈이 더 가는, 이미 이전에 뭐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이미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이긴 하죠.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 이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6,900억이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00억, 1,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가벼운 상태라서 더 보다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벤티지랩 역시도 지금 뭐 해봐야 요즘 뭐 한 100%, 120% 정도 올랐는데 요즘 트렌드 뭐 2, 300% 그냥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역시나 뭐 거래량 봤을 때도 추가적인 이전 거래량의 거의 뭐 2배 가까운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 수급도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볼 수 있겠고, 또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 사실 옛날서부터 좀 많이 속을 썩인 기업이기는 합니다. 합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유니콘부터 그게 아니죠. 여튼 이 1조 총 1조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여튼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5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1,000원짜리가 되어버렸어요. 1,000원짜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까지는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오늘 아까 그 보여드렸던 부분으로 상한가 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다시 한번 이런 표현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좀 장난질을 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도 이 합병을 한다 라는 얘기들로 계속적으로 등락을 좀 만들어냈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오늘 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에이프로젠 보시면은 에이프로젠도 그렇고, 에이프로젠 HNG도 그렇고,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역시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사실 뭐 동전주라 좀 건드리긴 좀 그렇고, 그나마 이제 HNG나 아니면은 요 에이프로젠 위주로 한번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2,000원대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은
일단 저항 구간 자체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땐 요 갭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뭐 신테카 바이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고, 또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 신테카 바이오 이런 것들도 다 개별 이슈가 있었던 기업이죠. 근데 보시면은 15,000원 구간에서 이전 종가상 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이전 꼬리를 다 채워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전 고점까지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랩지노믹스 요것도 보시면은 오늘 거의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죠. 오늘 29.29%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상승 나왔었던 종목들이 뭐 이제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조정 구간, 아까 말씀드렸었던 수렴 있죠. 분봉상 같이 체크를 하면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줄줄 흘러내렸다 라고 하면은 분봉상 이평선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반경 직상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평선들도 분봉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3분에서 5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평선들이 다 수렴을 하고 이제 장기 이평선 상단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한 차례 올라왔었을 때 요 정도, 이전 고점이 여기라고 했을 경우에 이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은 이제는 이제 정배열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접근을 한번 다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렴 구간들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지노믹트리 이런 것도 올라왔죠. 오늘 16%대 급등을 좀 보였었는데 역시나 이것도 계속적인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사실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뭐 예를 들면 바디텍 매드 뭐 이런 종목들도 신고가 이중천장 자리였는데 사실상 이거를 뭐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현대바이오 뭐 이런 것들도 보시면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다 떨어졌던 거를 오늘 다 잡아먹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본전 심리에 있었던 그런 매물들 같은 경우는 다 소화를 시켰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더 간다라는 관점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두루두루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디텍 매드, 뭐 현대바이오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한번 보시면서 좀 단기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제약바이오 기업들, 뭐 유한양행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도 보시면 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위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이 이제 바닥 구간에서 조금씩 고개를 드는 종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상승 배경이랑 그리고 흐름들이 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관심 종목들 한번 등록해 보시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만약에 실적은 뒷받침이 되는데 장기 하락을 좀 보였다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중장기 관점으로도 끌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일단은 수급 들어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